병원에서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제거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안과 의사들이 대부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각막 문신에 대해서는 네, 까만 동작, 각막에도 이제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막 콘탁 같은 데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은 일찌감치 2005, 6, 7년 그 정도에 있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료기로 등록이 안 돼 있고 대학병원에서 제가 근무하는 관계로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았었는데 안과 영역에서 또 하시는 분은 또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안과 의사로서 또 이제 합병증 케이스들을 종종 보거든요. 또 이제 굉장히 흔하게 보는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식을 못 하시는 그런 뭐 좀 미미할 수 있지만 좀 환자분한테는 결국은 피해가 갈 수 있는 합병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제 속눈썹 문신에 국한해서 했는데 속눈썹 문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거기에 관련된 합병증, 안과적 관점에서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안과에서 사용되는 이 문신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꺼풀 테두리 문신은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영어로 이번 기회에 또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뭐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라이너, 타투, 코스메틱 리드마진 타투, 블레파로 피그멘테이션, 뭐 퍼머넌트 아이리드 메이크업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눈이 뭐 처지거나 나이 들면서 처지면 더 이제 점점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면서 눈을 좀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짝짝이인 경우에는 눈이 크기가 다르면은 이제 작은 쪽은 조금 더 두껍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꺼운 쪽은 나이 들어서 결국 저 같은 경우 이제 블레파로 플러스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 토시 서저리나 이런 걸 할 때 리드 마진을 이제 좀 에버전을 살짝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또 문신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문신 때문에 좀 두드러져 보이거나 양쪽이 차이가 난다고 컴플레인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데 리드 마진을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테리어 라멜라, 포스라 라멜라, 앞층판과 뒤층판으로 나누는데 앞층판은 스킨과 눈을 감을 때 사용하는 오비큘러스 오큘리머슬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중요한 또 리드 마진의 중요한 구조물이 이 헤어 폴리클 레시가 있습니다. 속눈썹 뿌리 모낭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상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뒤층판 포스라 라멜라는 컨정타이버와 타잘 플레이트 또는 타주스라고 부르는 눈꺼풀이 근육이나 핀만 있으면 흐물흐물거리겠죠. 그래서 일종의 뭐 뼈나 연골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빈스한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어서 일종의 스켈레톤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을 뒤집거나 할 때 이제 조금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일정한 형태로 뒤집어지는 게 이 타주스라고 하는 덴스한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안에 이제 중요한 구조물로서 메이보미안 글랜드라고 불리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 눈꺼풀 타자 플레이트에 이 메이보미안 글랜드들이 수십 개가 있어서 눈물샘과 함께 물과 기름이 끊임없이 우리가 블링킹을 할 때마다 분비가 되면서 베이잘 시크레션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오큘러 서페스, 눈 점막, 각막과 결막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호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평균 5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과 기름샘에서 물과 기름이 잘 나와서 보호용 눈물, 티어필름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속눈썹 문신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구조물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광범위하게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 조직 손상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메이보미안 글랜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돼 있죠. 두껍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포스를 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안테라라멜라, 포스라라멜라 그 경계선은 사실은 이제 그레이 라인이라고 하는 오비큘러스, 오큘리머슬 눈을 감을 때 사용하는 안형군이 이제 살짝 보이는 그 부분이 경계선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눈꺼풀 테두리 안테리어 라멜라는 사실 스킨의 영역이고요. 포스럴 라멜라는 사실 점막, 결막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막의 영역 쪽에 보면은 이제 눈꺼풀 테두리에 땀구멍처럼 작은 구멍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오돌도돌하게 있는 게 이제 기름샘 출구입니다. 말보미안 글랜드 오리피스들인데 여기를 이제 침범할 정도로 좀 뒤쪽을 많이 침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학적으로 염증 반응, 마크로파지들도 작동이 될 거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이제 굉장히 미세한 구멍인데 이런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나
나타나거나 오리피스가 막히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아큐트하게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인펙션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크로닉하게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 괜찮죠. 나이 들면서 조금씩 이제 인볼루셔널 체인지도 생기고 가뜩이나 나이 들면서 떨어지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더 설상가상으로 더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블레파라이티스라고 부르는 안검령과 그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이제 결국은 더 심하게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점막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언급을 하면은, 눈이라는 거는 스페셜라이즈드 센서리 organ으로 이제 시각적인 부분과 함께 감각적인 게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신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감각신경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 다른 데 만진다는 건 뭐 예민한데 아무리 예민해도 만질 수 있지만 눈 표면을 간지럽다고 긁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만큼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데인데, 이 예민한 코니아 서피스를 우리가 이제 이 가장 편한 자세는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해되기 때문에 떠야 다는 숙면에서 이 맨 점막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뜨는 순간부터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각막 상처나고 상피 벗겨지고 염증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작동되는 게 이제 티오필름과 또 실리아와 아이리드 자체,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아이 프로덕티브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리드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링킹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고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고, 요즘 많이 하는 눈매 교정, 뭐 뒤트임 앞트임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젊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하면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결국은 환자분이 느끼고 이제 손상을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메케니컬 베리어 역할과 이제 블링킹을 하면서 눈 표면을 보호하고, 실리아가 이제 또 외부로 이제 더스트나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는 걸 좀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고, 티어필름 자체, 눈물막이 이제 눈 표면 점막을 마르지 않게 적절하게 잘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블링킹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티어필름의 역할은 보호의 기능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각적인 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프렉티브, 매끄러운 굴절면을 만들어서 상이 또렷하게 맺히도록 해야 되는데, 눈물막이 불안정하면 특히 이제 점액 성분, 물 성분,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티오필름이 이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면서 눈물막이 마르면서 군데군데 마르면서 드라이 스팟이 생기게 되면은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보이는 것도 얼 보이고 깜빡깜빡해야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한참 있으면 눈물이라도 한 방울,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지 좀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이런 눈물막이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블링킹을 할 때 끊임없이 눈물이 생성되고 보호되고 배출되는 기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눈물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 플로레슨 다이라는 걸 묻혀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코발트 블루비름으로 봤을 때 눈물막이 온전치가 못하면은 드라이 스팟도 많이 생기고, 금방 티오 브레이커 프림이라고 그러는데, 눈물이 마르고 깨지는 시간이 뭐 보통 한 10초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 10초 가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5초 미만으로 된다거나 그러면서 각막에 손상이 진행되고, 각막이 손상된 게 또 깨끗하게 아물질 못하고 지저분하게 아물면 이제 에피셀라 플락 같은 게 힐링되면서 들어붙으면서 코니아 필라멘트라는 게 생겨서 그거 자체가 또 눈을 이제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각막의 상처와 혼탁이 반복되면 시력적으로도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눈이 들감기게 되면은 더 눈물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디스트리뷰션도 안 되고 익스포저 되는데, 이제 눈물막이 마르면서 익스포저 케라토패시도 생기고, 이게 이제 장기간 노출되고 지속이 되면은 이 아래쪽에 각막 혼탁이라고 하는 상처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혼탁도 생기고, 중심부에도 눈물막도 불안정하고 각막에 혼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팀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블링킹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분포되고, 그리고 이제 코 눈물길로 빠져나간다. 이때 이제 생성계에 담당하는 게 눈물샘과 마이크로메인 글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그리고 눈 표면 점막에 있는 가블리셀, 이런 것들이 물과 기름과 점액 성분을 만들면서 이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이보미안 글랜드를 이제 스퀴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스퀴징을 하면서 안에 이제 묵은 기름들을 좀 빼내면서
염증성 변화가 누적되는 걸 좀 막고자 선순환시키고자 이제 이렇게 턴오버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메이보미안 글랜드 디스펑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묵은 기름들이 안에 많이 저류가 되면서 못 나오기도 하고 메이보미아나이티스 또는 블레파라이티스라고 부르는 염증성 소견이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 반복이 되면 이제 결국은 옵스트럭티브 타입으로 바뀝니다. 이제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는 아시나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기능을 못하고 망가지고 또 눈은 불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뭐 피부에서도 많이 쓰는 IPL을 안과 영역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하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메이보미안 글랜드 디스펑션을 이미 소실되고 망가진 거는 사실은 회복되기는 만만치 않고요. 남아있는 기름샘을 최대한 보존하고 작동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하듯이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기름샘 관리를 이제 IPL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전을 통해서 옵스트럭티브 타입의 메이보미안 글랜드 디스펑션이 되면 결국은 이제 오큘러 서피스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뭐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 메이보미안 글랜드가 안 좋아 보이는 부위에 하필이면 각막의 혼탁이나 병변이 이제 매칭되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했던 그런 논문이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은 각막의 병변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메이보미안 글랜드 오리피스를 침범할 정도로 뒤로도 많이 들어가는 거는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가급적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또 너무 두껍게 됐다고 환자분이 지우고 싶다고 그래서 뭐 레이저를 받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레이저 자체가 또 이제 또 두 번 죽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져가지고 또 이제 뭐 서멀 데미지를 미치거나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 오프닝을 또 막히는데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에서도 이런 동물에다가 이제 타투를 하고 나서 이제 조직학적 변화와 각막의 상태를 봤을 때 이제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고했던 논문이고요. 이제 임상적으로도 인비보 스타디로도 이제 이 아이라이너 타투를 하고 나서 메이보미안 글랜드가 이제 소실이 되고 티오필름이 인스타빌리티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드를 나눠서 메이보그라피 이제 특수 사진을 찍어서 메이보미안 글랜드의 상태와 오리피스 상태를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타투를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에 이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눈물막이 깨지는 시간, 또 플로레신 다이를 묻혔을 때 이제 각막에 염색이 되는 정도, 상처가 나면 염색이 되거든요. 핀포인트로 염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보미안 글랜드 자체가 이제 소실되는 거를 메이보 스컵으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스터디가 됐던 것도 있는데요. 비슷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각막 이식을 하고 각막이 이제 조금 이제 언스테이블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좋아서 왔다 봤더니 각막 문신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 보면은 메이보미안 글랜드 오리피스 주변까지도 이제 침범할 정도로 이제 타투가 돼 있고 이 주변에 분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기름막을 특수 촬영을 하면서 상태를 봤을 때 이 기름막의 분포가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리드 마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메이보미안 글랜드 기름샘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안골병원 영역에서 이제 쓰이는 것도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아이리드 마진에 이제 타투를 하다가 이 논문에 의하면은 풀 테크니스로 페네트레이션이 아이리드가 됐다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하면서 눈꺼풀 자체가 풀 테크니스가 페네트레이션이 되면서 이 눈에 이제 눈 자체에 이 피그멘테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막에도 이렇게 원치 않는 색소 침착이 돼가지고 보호가 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리드 마진 타투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라놀로마가 생기면서 마치 이제 리드 마진에도 이제 간혹 칼시노마가 캔서가 생기거든요. 근데 캔서가 생겼을 때 얼서레이션 되고 뭐 노듈레이션 되면서 얼서레이션 되고 이런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흡상 미미킹 됐다 그래서 바이옵시까지 했던 분인데 다행히 캔서는 아니고 타투 그라놀로마로 나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안과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많이들하죠. 이 심지어 아이리드 마진도 예전에는 제가 환자 사진 이제 찍고 나서 나중에 이제 찾을 때 아이리드 마진에 이 타투가 있으면은 남자는 아니라고 배제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젊은 남자들은 요즘 아이리드 마진 타투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만 딱 보면 눈 사진만 보면 여자 같은데 남자인 경우도 종종 있어서 요즘은 남자도 정말 많이 하는 걸 느낍니다. 심지어 이제 겉눈썹은 뭐 아주 많이 하시죠. 근데 겉눈썹 이제 뭐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러지 컨택 더마타이티스나 인펙션 인플라메이션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안과 영역에서 또 쓰일 수 있는 영역은 이 사고나 뭐 수술 후 컴플리케이션으로 홍채가 이렇게 소실이 되는 경우에 빛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눈부시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막에다가 뭐 특수 렌즈를 물론 끼울 수도 있지만 아니면 눈 속에다가 삽입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각막 자체에 이런 문신을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법적인 걸부터 자유로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시험도 하고 의료로서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안 돼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니얼 오파시티가 각막 혼탁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코스메틱 이제 포스로 각막 혼탁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허옇게 보이는 거를 좀 이제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근데 각막 자체는 개선이 되지만은 이제 되게 이제 안구 함몰이나 사시나 충혈이나 이런 게 동반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심하면은 결국은 다른 방법 뭐 스클레라시아라고 하는 이제 얇은 의안을 낀다거나 아예 그냥 에비서레이션이라고 하는 의안을 낄 수 있도록 자기 눈을 부분적으로 의안을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림부스라고 부르는 각막 림부에 생기는 이런 덩어리들을 제거하고 나서 이 메스는 좀 디벌킹을 할 수 있지만 완전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혼탁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혼탁 부분에 대해서 문신을 해서 조금 더 미용적으로 만족도를 높였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많은 논문들이 또 이제 이 타투를 하고 나서 피부나 이런 데 다른 부위 하고 나서 뭐 염증 반응이 트리거가 되면서 이 포도막염이라고 부르는 포도막염은 우바이티스라고 부르는 포도막염은 눈 자체 안구 내의 염증입니다. 안구 내는 면역 프리빌리지, 이면 프리빌리지 지역으로 이 염증으로부터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뭐 내인성 원인이든 뭐 외인성 원인이든 간혹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자꾸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포도막염이 타투를 하고 나서 트리거가 됐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많았고 사이코이드시스와 연관돼서 이제 생겼다는 것도 많고 사이코이드와 무관하게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보고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흰자 쪽에 이 타투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노후를 형성하고 안쪽까지 이제 깊숙이 페네트레이션이 돼가지고 이 안쪽 조직에 이제 이렇게 색소가 침착된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구 내염도 생기고 염증도 유발됐던 케이스고요. 이거는 이제 타투이스트 같은데 자기가 직접 자기 외국 사람이니까 눈 색깔을 바꾸고 싶다고 눈 속에다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색소를 주입하는 아주 대단한 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구내염 생기고 다 이제 겨우겨우 감염염증 가라앉히고 나서 홍채가 이제 너덜너덜해졌죠. 변형도 생기고 색소 탈락도 되고요. 이런 변형도 생겼던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점점 늘어나겠죠. 외국은 종종 이런 사례들을 봅니다. 눈 흰자, 결막과 공막이라고 부르는 여기에도 이제 색깔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로테스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노도를 형성하거나 부분적으로 색소를 탈락한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서 각막 부종도 심하고 염증이 심하게 나타났던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또 눈 속으로 이제 다이가 들어가가지고 눈 속에서 CT상 다이가 보이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까지도 이제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이제 염증이 있고 안구내염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겼던 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조직에서도 이런 색소 침착이 확인이 됐다는 분이고요. 이게 논문에서 같이 이제 실린 비교입니다. 그래서 좀 잠좀 깨시라고 조금 끔찍한 거. 조금 보기 힘든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구 내에 이제 다이가 의도치 않게
들어가가지고 눈이 이제 염증 생기고 감염 생겼던 분이고요. 이 다이 빼고 이리게이션하고 뭐 안티를 집어넣고 이런 수술을 한 거죠. 눈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랙션 수술을 해놓고 1mm 나이프로 펑쳐하자마자 이제 안쪽에 안압이 높으니까 이제 쭉 빠져나오죠, 다이들이. 그래서 이리게이션하고 뭐 다 안티도 집어넣고 이러면서 치료를 한 분이 있고요. 이 또 다른 케이스도 비슷하게 굉장히 심하게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던 다이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각막이 부어서 잘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각막 상피를 벗기면서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눈에다가 구멍을 뚫으면서 각막에도 뚫고 공막에도 뚫으면서 이제 안쪽 다이를 빼내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럭토미라고 하는 수술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럭토미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제 망막이 다 안쪽에 있는 망막 조직들이 다 너덜너덜해져 있고 염증, 감염 이런 소견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시력적인 예후도 굉장히 떨어지죠.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망막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사례인데 뭐 의원 수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의원 수술을 한 경우인데 의원 수술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뭐 의원을 이제 맞추는 게 기본인데 이 선생님은 이제 의원을 맞추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까만 동자를 이제 타투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까만 동자가 있는 것처럼 한 건데 신박한 아이디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눈이 꺼져 들어가 있는 변화나 주변의 충혈은 여전히 눈에 띄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 한 가지 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엠나 같은 로컬 아네세틱 크림을 쓰고 나서 이제 코니아 번, 알카리 번이용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FDA에서도 이 엠나를 눈 주변 시술할 때는 쓰지 말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보톡스 같은 거 필러 할 때 눈 주변 할 때 엠나를 안 쓰고 그냥 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이 엠나에 이제 들어있는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때문에 pH가 9.0 이상까지도 가기 때문에 알카리번을 이렇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쪽으로 할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데 아이 프로텍티브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분야 마찬가지로 인펙션, 인플라메이션 또 이제 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형적인 변형과 함께 시력적인 손상까지도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합병증을 염두하고 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